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 경영학과의 박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초대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는 제 전공이 과학 분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학교에서는 문화예술 경영학과라고 해서 이게 1999년에 생겼고 제가 이 학과를 맡게 됐는데 그 안에 전공이 다시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전공은 박물관 미술관 경영 전공이 있고요. 공연예술 경영, 문화예술 정책 전공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공부한 분야는 미술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미술사를 하면서 박물관 미술관 경영과 이렇게 결합된 과목을 가리키고 또 이제 그쪽에 전공자가 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과학관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경험한 과학관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저로서는 박물관을 다루다 보면 사실 박물관은 뭐든지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한 분야로서 이제 과학관을 제가 아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궁극적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박물관의 사회적 가치를 가능하면은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된다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박물관 활성화를 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좀 더 많은 저의 그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그 뒤에 이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그 테마 과학관이나 또는 과학관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약간은 좀 모델 케이스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쟁점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과학사나 뭐 이런 그 과학에 대한 것을 제가 전공을 한 사람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네, 사실 제가 이 과학관 사례를 어떻게 모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조금은 최근에 이제 과학, 기술, 산업 이쪽을 생각을 해서 한 네 가지 케이스를 모아봤는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과학의 범주가 뭐 자연, 그 동식물 뭐 이렇게까지 그 갈 수 있어서 조금은 넓혀서 더 사례를 준비할 걸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반적으로 과학관에 대한 어떤 그 역사, 아주 조그만 역사, 그리고 전시의 역할, 교육 이념, 그래서 일반적인 문화교육 활동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 BMW 박물관, 프랑스의 라빌레트,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린츠에 있습니다. 아르스 엘렉트로니카 센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한국의 과학관에서 어떤 지점을 우리가 발전적으로 취할 수 있을까 이런 정도로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제가 이게 좀 더 다른 분야에 왔기 때문에 강의는 좀 명확하게 좀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좀 더 토론도 하고 질문도 저한테 해주시면 저는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과학관의 역사와 문화교육 활동을 보면 이건 다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이언스 뮤지엄과 사이언스 센터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 박물관의 역사라는 것은 사실은 박물관의 존립근거는 컬렉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보존하고 보여줘야 할 물건이 있기 때문에 박물관이 사실은 만들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뮤지엄이라는 단어가 붙을 경우는 컬렉션을 중심으로 한다는 뜻이 돼버리고요. 그래서 전시조차도 컬렉션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과학과 관련된 소중한 인류의 그 유산이 될 만한 그런 오브제와 그런 그 다양한 어떤 증거물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전시와 교육 활동을 한다 이런 뜻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자료 수집, 보관, 연구, 전시 그래서 일반적인 박물관의 기능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경우인데 단지 컬렉션이 과학 관련이라는 점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업기술 분야, 자연환경, 생태학적 분야로도 구분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이언스 센터라고 할 경우에는 컬렉션보다는 기본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뮤지엄 오브 아트가 있다고 쳐보시죠. 그럼 미술관이 있고 그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경우도 거기도 뮤지엄이죠. 그런데 그 경우는 전통 고고학, 그러니까
및 고고학에 대한 유무를 가졌을 경우, 그다음에 뮤지엄 오브 파인 아트라고 해서 현대미술관은 현대미술의 작품을 소장품으로 가질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뽕피두 센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뽕피두 센터라고 했을 때는 박물관을 포함한 센터 개념이 더 커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뽕피두 센터는 복합적으로 여러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의 장르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 디자인, 건축, 현대미술 뭐 이런 쪽으로 전부 하는데 센터가 훨씬 더 큰 개념이어서요. 그 안에 다시 현대미술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뮤지엄이 다시 센터 안에 들어가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센터라고 할 경우에는 굉장히 활동이 유연하고 그리고 확장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측면을 가져오고 컬렉션이라는 것을 전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는 뭐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현대 예술 그 뮤지엄에서도 뮤지엄이라는 말을 안 쓰고 센터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컬렉션은 없이 액티비티만 있는 그런 곳은 또 이 센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언스 센터라고 하면은 이 컬렉션에 대한 비용도 훨씬 좀 줄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컬렉션을 구입해야 될 돈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이제 사이언스 센터는 정말 지식을 어떻게 그 새로운 액티비티로 만드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과학 기술의 그 지식을 전달하고 보급하는 이런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이 센터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훨씬 더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뮤지엄이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컬렉션 중심으로 수집 연구, 전시를 한다면 이 센터라고 할 경우에는 과학과 관련해서 굉장히 통합적으로 이 접근을 해서 영화와 과학을 연결한다든가 예술과 과학을 연결한다든가 또는 뭐 다양한 형태 뭐 심지어는 뭐 패션과 과학을 연결한다든가 뭐 아무래도 뭐 새로운 그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일상적인 문화 또는 다른 분야의 뭐 장르하고도 연관을 해서 이 과학의 의미를 굉장히 풍부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 아주 자유롭고 유연한 그런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두 개의 그 뮤지엄의 기능, 센터의 기능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과학기술을 대중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새롭게 지식을 생산하는 기능이 아주 저는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뮤지엄이나 센터라는 이런 그 시설이 갖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류 문화 유산의 보존이고 계승이고 그리고 엄청난 인류 지식의 그 생산을 하는 그 프로덕션을 하는 그런 곳인데 문제는 그것이 전문적인 영역도 중요하지만 그 전문적인 영역을 어떻게 일상화하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미션 가운데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테면 눈으로 보는 과학이라든가 또는 체험하는 과학, 이해하는 과학 또는 느끼는 과학 이런 것들이 실제로 과학이 우리의 오감의 문제라든가 누구나 알 수 있는 어떤 그 지식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학으로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학관 소사인데요. 아까 여기 보니까 조숙경 박사님이 과학박물관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하셨는데, 저는 뭐 이거는 그 책에서 이렇게 요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과학박물관은 영국의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이라고 하고, 이것이 런던 박물관의 이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과학박물관의 그 최초의 계기라는 것은 아무래도 그 영국에서 1851년 그 엑스포가 있으면서 그때 이제 그 엘버트 공이라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남편이죠. 그 엘버트 공이 굉장히 그 존경을 받는 인물이죠. 영국에서. 그래서 그 엘버트 공이 영국을 과학, 산업, 디자인의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엑스포가 벌어졌던 곳에 다시 과학 박물관 클러스터를 만들게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아시겠지만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이라는 게 그 당시에 만들어지면서 지금은 여긴 디자인 박물관을 그 표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산업과 기술, 과학의 발전을 새로운 근대화의 동력으로 삼고자 했던 그 영국의 의지를 담아내면서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에는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전시물을 수집하고 전시 위주의 과학박물관을 건립을 하는 추세가 이어지다가 20세기 초반에는 과학 이론과 관람객의 체험 위주의 방식을 도입해서 훨씬 더 이 과학의 대중화를 목표로 해서 과학관 건립과 과학센터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세기 말에는 과학센터와 과학박물관의 한계를 보완해서 또 그들의 장점을 살린 병합형 과학관 설립이 그 주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일테면 이런 겁니다. 이전에는 과학관과 과학센터가 역할이 굉장히 이렇게 이분적으로 분배가 돼서 특히 과학 뮤지엄이라는 형태로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연구 기능을 중시하는 그런 형태였다가 이제는 연구 기능도 중시하고 컬렉션도 중시하면서 또 과학센터처럼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로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학센터 기능을 이제 병합하는 형식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보시게 될 프랑스 파리에 있는 라빌레트 같은 경우가 사실 그런 그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과학관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박물관의 발전 역사에서 다 이렇게 좀 발전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초기의 박물관은 인류 문화 유산인 유물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기능에 집중했다가 그러자 그것이 너무나 폐쇄적이고 지식 전달도 안 되고 대중화가의 만남이 어려워지니까 일종의 센터를 만들어서 컬렉션이나 유물 연구로부터 자유로운 기관을 만들었다가 이제는 유물도 보고 아주 대중과의 만남도 활성화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다 이렇게 복합하는 그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세하고 과학관의 추세하고도 거의 같이 이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는 또는 뭐 이거는 산업과학관이 융합된 과학기술산업박물관이라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있게 되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동식물 그쪽 과학으로 가게 되면 이제 어떤 형태로도 또 제가 보기에도 이 융합형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모델 케이스가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과학산업기술과학관의 형태가 조금은 좀 주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간단한 역사인데요. 25년에 미넨 독일박물관, 31년에 런던 과학박물관, 33년에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 뭐 35년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37년 그랑팔레 내에 발견의 정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 혹시 가보신 분 있으세요? 여기 보면은 37년에 프랑스에서 만든 건데 그랑팔레라고 커다란 그 컨벤션 홀 같은 그런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발견의 정당이라고 해서 사실 이게 이제 프랑스는 최초의 과학관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을 아직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00년까지 이런 그 다양한 형태로 전개가 되면서 과학기술의 시각화를 통해서 지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그다음에 교육적 효과를 아주 많이 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또 시각적 체험만이 아니라 오감을 통한 이런 체험 방식 그다음에 임장감이라고 해서 이 인터랙티비티 개념을 이제는 많이 사용해서 관람객이 단순히 지식을 계몽주의적으로 전달받는 게 아니라 관람객도 지식을 만드는데 참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지적 상상력을 확장하고 즐거움을 제공하면서도 지식의 그 습득이 가능한 방식이고 또 결국은 그 단순한 오락형 체험을 넘어서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자기 발견의 의지를 고취하는 이런 그 교육적 효과를 갖는 전시기법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시기획 좀 많은 활동을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다양한 전시 기획을 많이 했고 이제 과학과 관련한다면 미디어 아트 전시를 제가 한 3번 정도 큰 규모로 이렇게 억 단위 뭐 그런 규모로 이제 전시 기획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시 기법 개발이라는 것에서 가장 많은 요구가 있는 게 좀 과학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뭐 물리나 수학이나 화학, 뭐 생물, 우주 공학 뭐 이런 것까지 그 지식을 습득하는 그 프로세스를 굉장히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시 기법 개발에서 그 많은 부분들이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식의 습득 과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그 뭐 고고미술사 전시보다도 그러니까 관람객이 참여를 해서 지식을 같이 동참하게 만드는 방식이 가장 좋은 교육적 효과라고 본다는 점에서